자, 2023년 7월 학평 문제인데요. 지금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의 fx라고 돼 있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가 fx는 3차니까 fx는 어떻게 씁니까? x 세제곱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랬을 때 일단 가조건 한번 볼게요. 가조건 봤더니 f의 1 플러스 x랑 f의 1 마이너스 x를 더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이 나온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 얘기를 하려면 요거부터 가야 되는데, 쉽게 가려면, 자, f의 1 더하기 x가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x다. 요렇게 보셔도 되긴 돼요. 그치만, 또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이 대칭성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대칭성 하고 갑시다. 자, f의 x와 f의 마이너스 x가 같다. f의 x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적분하고 있으니까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 지금 이게 바로 우함수고 이게 기함수고 얘는 y축 대칭이고 얘는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선생님이 이거 원리도 한번 알려줬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 같지만 f의 x는 f의 0 더하기 x로 우리가 인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f의 마이너스 x는 f의 0 빼기 x로 인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여기다 0이라고 쓰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랑 왼쪽으로 x만큼 간 거, 둘 다 x만큼 같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함수 값이 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게 찍히면 여기서도 요게 찍히고 여기서 요게 찍히면 여기서도 요게 찍히니까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점이 좀 약간 하나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대칭형의 그래프가 생긴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같은 그 y 값을 갖는다고 치면 지금 0에 대해서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함수의 원리는 이겁니다.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게 같은 함수 값이다. 자, 그럼 기함수의 원리는 뭘까요? 기함수의 원리. 그렇죠. 맞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는 부호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이쪽 함수 값은 0에 대해서 반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여기 점이 찍히면 여기서는 반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찍히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얘기니까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서로보다 대칭이다.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함수, 기함수의 기본적인 옵션, 기본적인 어떤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f의 a 더하기 x와 f의 a 빼기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 여기가 0이 아니라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선대칭 함수긴 하지만 가운데 무슨 선에 대해서 x는 a에 대해서 가운데 선이 여기가 x는 a가 된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의 a 더하기 x는 f의 a 빼기 x. 자, 이거 같지 않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라고 하면 역시 a,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조금 더 응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넘겨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사실은 이게 0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 0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럼 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선생님이 좀 한번 그려보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지금 a인데 A에서 X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랑 이쪽에 X만큼 떨어져 있는 애가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을 셈이 이렇게 잡으면 다른 점은 약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요쯤으로 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금만 자세히 보자.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것이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두 개의 함수값이 항상 1을 이룬다는 건 뭔가 1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힌다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나누기 2를 해주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을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센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y값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왜냐면 이게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지금 요거의 값과 요거의 값에 y값의 중점이 언제나 2분의 1이 된다는 건 y값과 y값을 더해서 가운데 절반값을 딱 냈을 때 그것에 항상 y는 2분의 1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뭔가 얘가 좀 가까워지면 얘도 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야. 왜? 중간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멀어지면 얘도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예를 들면 요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요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완벽한 무슨 층? 대칭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뭐 요렇게 해서 그려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똑같은 만큼 여기서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값을 이렇게 두 값을 더해서 딱 센터를 때리면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또 똑같은 값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센터를 때리면 얼마가 있다? 2분의 1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거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뿐만 아니라 당연히 y좌표도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걸 나누기 2 해주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면 우리가 f의 a 더하기 x와 f의 a 빼기 x가 항상 같다면 이거는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f의 a 더하기 x와 f의 a 빼기 x를 더한 거 자체가 b라면 우리는 얘는 요걸 2분의로 나눠주는 것까지 해줘가지고 얘는 a, 2분의 b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약간 얘기가 딴 데로 새서 길어지면 힘드니까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컨셉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A 자리에 0이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0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X는 0대칭. 이게 바로 우함수의 기본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0이 들어가고 여기 0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0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 그게 바로 기함수의 기본 모양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응용이 되냐면요. 이런 것도 응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3 더하기 x는 f의 3 마이너스 x.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x 자리에다가 1 더하기 x 똑같이 1 더하기 x 넣어도 상관없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그럼 1 더하기 x를 넣게 되면 여기는 f의 4 더하기 x가 되고요. 오른쪽은 f의 2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을 봐도 사실은 얘가 오리진이 어디서 나왔다? 이쪽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요 x 자리에다가 우리가 뭘 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를 넣게 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x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x 마이너스 1 넣어도 똑같이 다시 위에 거에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x 대신에 x 빼기를 넣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모양일 때는 무슨 말인지 바로 캐치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뭘 말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저런 대칭형 모양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렇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아주 가끔 뭐 내신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도 제시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모든 실수 x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가 맞다면 알맹이와 알맹이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바로 그 대칭의 중심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보면 6이죠? 나누기 2 하면 3이니까 아 이거 3에서 출발한 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문제를 더 풀다 보면은 또 이게 헷갈리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겠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f의 2-x와 f의 3 더하기 x는 얘랑 얘는 다른 그래프예요. 달라요, 달라. 알겠죠? 다릅니다. 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x승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 2의 x승. 이게 우리가 fx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f의 3 더하기 x는 여기 있는 2의 x승이 왼쪽으로 세 칸만큼 간 거예요. 왜냐면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대입했다는 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로 세 칸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그니처 점이 어떻게 되냐면 0,1에서 마이너스 3,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야. 헐. 네, 다시 그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f의 3 더하기 x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왜 정답 네. 정확히 말하면 f의 x 더하기 3인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은 거니까. 아, 아까 대칭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대칭을 말할 거야. 말할 건데 내가 두 가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비교해 줄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까지 해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다음에 얘기할 거는 f의 2 빼기 x예요. 자, 2 빼기 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 2의 x승 그래프가 fx입니다. 자, 그럼 얘가 먼저 뭐부터 돼? f의 마이너스 x부터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요 이해되세요? 이게 f의 마이너스 x야.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예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f의 2 빼기 x가 됩니다.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었다는 건 오른쪽으로 몇 칸 갔다는 거예요? 두 칸 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 겁니다. 이것도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두 칸을 플러스 이만큼 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자, 요 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시그니처 점이고 여기가 2,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것은 이제 빨간 친구랑 갈색 친구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요 두 친구는 무슨 관계냐? 요 두 친구는, 자, 요 친구랑, 자, 요 친구는 무슨 관계냐? 대칭형이에요. 대칭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요거에 대해서. 근데 요 대칭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3과 2의 센터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죠?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선대칭 관계라는 거야. 누가? 얘와 얘가. 근데, 자, 선생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자, f의 아까 2 빼기 x랑 f의 3 더하기 x가 있으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똑같다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에 대해서 fx가 선대칭이라면서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거든요. 그럼 x는 2분의 5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거 틀린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예 전제 조건을 잘못 봐서 그래. 자, 선생님이 아까 요런 형태에서 대칭을 찾을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게 있는지 보라고 했었어.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봐봐. 여기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지금 썼다가 지웠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전부 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해가 되니? 어. 자,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항상 여기. 그러니까 얘는 x 값에 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이게 성립하는 조건을 줬을 경우라는 거야.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잘 봐. 자, 선생님 이 말이 구분이 되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이제 마지막에 요것만 이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케이스 1이고 요 밑에 거가 케이스 2라고 했을 때 케이스 1은 등장인물이 한 명, 두 명이에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야. 케이스 2는 등장인물이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서술하는 거예요, 성격을.
다시 한번. 케이스 1은 기본적으로 fx가 기본 값으로 돼 있어서 얘가 요렇게도 변형이 되고 요렇게도 변형이 된 거야. 음,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라고. 마치 서로 다른 두 실근처럼 주인공이 두 명이야. 주연 1, 주연 2. 이 주연 1과 주연 2가 이런 관계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케이스 2는 뭐냐면 주연이 한 명인데 그 주연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요. 어려울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이게 너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일이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뭐 요런 단계에서는 모르겠지만 뭐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대칭성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항상 좀 헷갈리는 요소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건 이거야. 얘는 뭐냐면 fx. 자, 보세요. f의 1 더하기 x와 f의 1 빼기 x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가 항상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을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떨어진 값이 같으니까 1을 기준으로 x는 1에 대해서 무슨 대칭? 선대칭이란 얘기예요. 누가? fx 그 자체가. 그러니까 F2나 F0이나 똑같고 F3이랑 F-1이랑 똑같고 F4랑 F2랑 똑같고 항상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게 이 fx를 지금 지칭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fx는 대상이 한 명인데 이런 것을 서술함으로써 fx는 이거 가운데 있는 요선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야를 설명하는 거라고. 이건 성격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위에는 아예 두 명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료, 원재료를 가지고 다르게 가공한 거야. 고추장을 뿌리고, 이건 된장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요리를 만든 거라고. 그리고 이 다른 요리끼리는 어떤 관계다. 그냥 이렇게 이걸 정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 그려지잖아요. 여기 밑에는 그래프가 하나야. 이 하나의 속성이 이거라고요. 여기 있는 아, 요거 이해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fx가 애초부터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란 얘기야. 근데 이 위에는 지금 봐봐. fx는 애초부터 아무런 대칭성을 안 갖고 있는 애라니까. 그리고 등장인물 두 명이 서로 얘랑 얘가 관련이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관련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직접 그려보면 그 관련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관련성을 내가 어떻게 알아냈는지까지 알아내면 이제 이게 마무리 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2의 x제곱 같은 걸로 알아내면 된다고. 왜 이게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아무런 대칭성도 안 띄고 있는 애예요. fx를 2의 x제곱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얘든 얘든 우리가 일단 어떤 대칭성이 생겼을 때 얘가 오리지널하게 얘 때문에 대칭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얘와 이 주연 1과 주연 2의 관계에서 대칭성이 생긴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x제곱은 아무런 대칭성이 없어요. 게다가 점근선까지 있어서 뭔가 특징 잡기가 너무 좋다고. 시그니처점 항상 0,1 가지고 얘가 어디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점대칭 찾기도 쉽고 선대칭 찾기도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 x제곱을 가지고 이런 거 분석할 때는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묶어서 나온 거는 fx의 오리지널한 속성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따로따로 떼어서 나온 것은 이건 우리가 2의 x제곱을 가지고 주연 1과 주연 2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따로 그려지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이걸 아무리 들어도 되게 신기해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랑 얘가 같다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로 따로따로 그려진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지금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간 거라고요. 이렇게. 자,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갔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0,1에서 이쪽 한 칸 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1이 시그니처 점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친구,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어떻게 돼요? fx가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대신 뭐 넣어요? x 빼기 1을 넣어야지 1 빼기 x가 되거든요.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1 넣었다는 거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 칸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요 점은 시그니처 점은 1,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까 얘가 없고 얘가 없고 얘가 없고 그냥 이게 두 개 같다고 했을 때는 fx 자체가 오리지널한 속성이 x는 1에 대해서 원래부터 대칭인 놈이다. 그런 뜻인데 얘를 우리가 이거 없이 그냥 y는 y는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따로 그려놓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 주연 1과 얘 주연 2는 각각 그려지는데 그 두 개는 x는 0에 대해서 마치 대칭시킨 거랑 똑같은 식으로 그려진다. 두 명이 따로따로. 그 뜻이라고요. 근데 얘도 대칭은 맞죠? 대칭은 맞는데 아까 왜 선생님 어떨 때는 x는 1대칭이라고 하고 왜 얘는 x는 0대칭이야?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얘가 두 개가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하면 fx 자체가 이미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fx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요 식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는 요게 그려지고 어떤 구간에선 요게 그려진다. 예를 들면 연속 불연속 같은 거 막 물어볼 때 그런 거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잘라놓고 어떤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게 그려지고 1보다 클 땐 요게 그려진다. 그러면 아 이렇게 가다가 갈아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잖아요. 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따로 그려질 때랑 같이 그려질 때 얘기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그래요. 이게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럴 텐데 걱정 마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세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그거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이거는 모든 실수 x니까 이거는 fx라는 친구가 고유의 속성을 갖는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1, 자, 이거 2분의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0이니까 1,0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3차 함수고 x는 1이고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1,0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만약에 그 값을 갖는다면 여기 변곡점이 1,0일 거고 그 값을 안 갖는다면 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요 변곡점이 1,0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이거나 이렇게 대칭 형태가 나오는 그러한 가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조건을 봤더니 자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f 이거 우리 알고 있죠? f3 빼기 f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괜찮죠? 자, 그게 얼마래? 12라고 합니다. 자,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얘를 적분하면 fx고 f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3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면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 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3이랑 왜 마이너스 1? 그거 우리 어떻게 알아? 식도 모르고 개용도 모르는데. 그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은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는 애예요? 30 발가. 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애죠. 이랑 아 예. 그쵸? 왜냐하면 3도 여기서 두 칸 간격, 마이너스 1도 여기서 몇 칸 간격? 두 칸 간격이니까 예를 들자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점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을 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요만큼 요만큼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좀 약간 그림 그리기가 좀 막 그려가지고 좀 그런데 약간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점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x 값이 3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그리면 점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뭐 요런 느낌이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뭐 이런 느낌이겠지. 괜찮죠? 음. 그런데 F4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F4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건 1,0에 대해서 대칭인 것밖에 몰라요. 자,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이제 밑에 요거는 다 공부를 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3차 함수는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대칭 함수다. 그리고 그 점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미리 얘기가 돼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겨서 좀 다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0인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두 칸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가 12가 난다는 거.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요 점, 요 점.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요 점 같은 느낌. 여기서도 예를 들면 요 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낙차가 얼마가 나온다? 요 낙차가 12. 이해돼야 한대요? 왜 저거 왜 지금? 여기가 12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좌표를 저희가 점선으로 할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의 좌표,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의 x좌표를 각각 3이랑 마이너스 1처럼 인식해보자고 했었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낙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낙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낙폭이 10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건 문제에서 네. 준 거잖아.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F3이고 여기가 F-1, 여기가 F3, 여기가 F-1, 여기가 F3, 여기가 F-1일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만큼의 낙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음, 뭘 할 수 있을까? 음, 약간 계산 노가다로 갈 수도 있고 살짝 선생님이 또 알려주고 싶은 걸 알려주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계산 노가다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지금 12지만 여기를 잘 보면 얘는 대칭인 도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쌤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6이랑 여기 6씩 나눠 갖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 뭐냐면 F 얼마는 3은 6이고 왜? 여기 지금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0부터 위로 6 올라가니까 F3은 6이겠지. 그 다음에 F-1은 얼마고?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F1은 0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fx에서 모르는 걸 써보면 fx는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데 지금 벌써 정보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뭐가 가능해요? 연립이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립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은 fx는 어, 네, 이렇게 나옵니다. fx는 x-1에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나와요. 괜찮습니까? 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얘기는 역시 두 번째 케이스나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고 그 답은 2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예요. 변곡점을 알 때 이걸 가지고 3차 함수 구성하기. 변곡점만 가지고 3차 함수 구성하기. 이것도 한번 외워두면 좋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외워두면 좋아요. 자, 변곡점을 가지고 3차 함수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보통 애들이 하냐면 선생님, 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자, y는 ax 세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평행이동되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예를 들면 1,0이 변곡점이라고 치면 1,0이 변곡점이니까 아이고, 다시 한번. 이 친구가 x 대신에 x 빼기 1 집어넣으면 y는 a의 x-1의 세제곱 이거 아닐까요? 그럼 변곡점이 만약에 1,5라면 여기에다가 뒤에다 5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잘 봐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 이 친구의 변곡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1,5예요. 그러나 변곡점이 1,5인 친구를 거꾸로 식을 구성하라고 하면 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왜? 얘는 어떤 모양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런 모양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모양은 못 나타내죠.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요게 통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엄청 쉬워요. 기함수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기함수. ax 세제곱 더하기 bx로 시작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얘는 원점 대칭 함수거든요. 시작이. 어, 그러면 얘는 0,0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 근데 1,0. 아니. 그러니까 1,0에서 이제 나중에 적용을 할 거야. 일단 0,0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을 변곡점으로 갖는 어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0,0을 변곡점으로 갖는 친구에서 평행이동해서 걔가 되게 만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 1,0 대신에 다른 걸 다 집어넣으면 변곡점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변곡점으로 3차 함수를. 그치? 근데 제일 처음에 했던 아이디어는 y는 ax 세제곱을 평행이동해가지고 만든 게 그 변곡점을 갖는 3차 함수다. 이 아이디어를 써봤는데 얘는 일부분밖에 못 나타냈다고. 그래서 오리지널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안 되고 오리지널을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세팅하면 좋은 점이 뭐냐? 얘는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요 모양, 요 모양. 이럴 때는 b가 그냥 0이면 되니까. 뭐 요 모양 이렇게 해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평행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보세요. 만약에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y는 a의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빼기 1. 자, 이거는 이제 1,0을 변곡점으로 갖는 모든 3차 함수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 더하기 x를 넣어보고 1 빼기 x 넣어봤을 때 항상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따라오는 거 이거는 그냥 선생님 설명하려고 한 거고 결론만 외우면 되거든. 결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점을 변곡점으로 갖는 3차 함수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p, q를 가지고 이 p, q를 변곡점으로 가는 3차 함수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럼 y는 어떻게 쓰면 돼? a의 x 빼기 p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 점이랑 요거랑 요거는 개수가 달라야 돼. 그래야 모든 형태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에 여기 보세요. 이거랑 개수 달랐죠. 개수가 똑같은 것만 하면 그 3차항과 1차항이 똑같은 형태의 그 3차함수만 대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서로 다른 경우,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데, 요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요거에서 봤을 때 변곡점이 1,0인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1,0이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a의 x-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1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거 한 게 12다. 나와요? 네.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12다. 자, 그러면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F3 하게 되면 얼마예요? 차라리, 어, 8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8A.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러면 는 얼마다? 12다. 자, 그럼 AB에 관한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8A 더하기 2B가 2배 된 거죠? 그러면 16A 더하기 몇 B? 4B가 12가 나온다. 그럼 4로 나눠주면 4A 더하기 B가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안 나오는데요?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A는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서 A가 1이니까 B는 마삼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삼이니까 이거 말이다. 마일이죠, 마일이죠.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같은지 봅시다. x 빼기 1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1이죠. 그럼 싹싹 지워지겠지. 요거 x 빼기 1로 묶었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랬어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 대칭성을 띈다. 아까 대칭성 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f의 1 더하기 x와 f의 1 빼기 x가 모든 실수 x에서 같다와 그 다음에 f의 1 더하기 x, 그 다음에 f의 1 빼기 x를 그냥 따로 써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 요거 인식하라고 했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아까 설명 다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일단 얘가 몇 컴마 0, 1,0을 변곡점으로 갖는다는 게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였고, 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에 안 나오지만 점대칭을 모르면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겠니?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알지? 뭐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학평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1,0, 1,0 어떤 형태든 이게 낙차가 얼마니까? 12니까. 가운데 있는 1,0을 중심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함수 값을 두 개를 주는 것과 같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 노가다를 하게 되면 요거에다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금방 나온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변곡점을 가지고 3차 함수 제작하는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외워두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변곡점이 만약에 이제 P, Q면 이제 어딨죠? 우리가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1,0을 변곡점을 하면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F3에서 F-1을 빼게 되면 12가 나온다고 하는 거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최고창의 수위를 줬으니까 여기 1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AB 나오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괜찮죠?